공기정화 식물로 집 공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실제로 효과 보려면 방 하나에 식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입니다. 지금 집에 몇 개 있으세요? 이 얘기 들으면 왜 공기정화 기준으로 식물 고르면 망하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얘기가 공기정화 식물은 의미 없다,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식물 살 때 공기정화 된다고 하면 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식물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공기정화 식물 추천 이런 영상이나 글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괜히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식물 키우면서 재밌는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서 환기를 잘 안 시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식물을 키우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환기를 안 하면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벌레를 정말 몹시 싫어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식물이 직접 공기를 엄청 깨끗하게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저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기정화 식물을 이렇게 생각해요. 효과를 믿고 사는 대상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계기. 이 정도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식물 키우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이야기들 계속 정리해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그래서 한번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정화 식물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사 실험. 식물이 공기를 정화한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같은 물질을 흡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실험이 어느 환경에서 진행됐냐예요. 나사 실험은 완전히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즉,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새로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식물 하나를 넣어놓고 측정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떨까요? 문도 열리고 공기도 계속 바뀌고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그래서 이후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식물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개수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실제로 분석해보면 1제곱미터당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1000개 수준의 식물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집안에 거의 식물로 꽉 채워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화분 2개, 3개 둔다고 해서 공기가 좋아진다? 이건 체감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식물이 공기정화를 아예 못한다가 아니라 집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들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식물 키우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면 계속 도움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례를 하나 볼까 봐요. 정말 흔한 상황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햇빛이 거의 안 드는 집이에요. 근데 공기정화 식물 검색해 보니까 아레카 여자가 좋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잎끝이 마르기 시작하고 색은 점점 빠지고 결국은 이거 왜 죽는 거지?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수투키나 산세베리아는 공기정화 식물로 많이 추천되니까 아 이건 쉽겠지 하고 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반대로 아예 신경을 안 쓰거나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점점 물러지거나 뿌리가 썩거나 또는 말라버리거나. 이게 왜 반복되냐면요. 처음 기준이 공기정화였기 때문입니다. 내 집 환경이 아니라 기능을 보고 골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골라야 하냐? 이거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빛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집에 햇빛이 얼마나 드는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물 관리입니다. 내가 물을 자주 챙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주 까먹는 스타일인지 이거에 따라 식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관리 난이도입니다. 초보인데 예쁜 식물만 보고 데려오면 거의 확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 3가지 기준만 맞추면요, 진짜로 식물 잘 안 죽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공기정화 식물, 이거 나쁜 개념 아닙니다. 근데 그걸 믿고 사는 순간이 아니라 아 이것도 되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오히려 식물을 키우면서 환기를 더하게 되고 공간을 더 신경 쓰게 되고 그게 진짜 환경을 바꾸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식물 고르실 때는 이거 공기정화 되나요? 보다 이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이 식물 우리 집에서도 잘 살 수 있나요? 이 기준 하나만 바꿔도 식물 키우는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물 키우면서 헷갈릴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계속 도움 받으세요.